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장암주공 5단지라는 아파트에 나와 있고, 여기는 쭉 보시면 세대수가 1200세대가 넘고요, 199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평수는 약 전용 면적으로 18평 구조고, 이 주공 아파트에서는 가장 큰 타입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선호도도 높은 걸로 제가 사전에 조사를 했고, 물건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1703호 503동 1703호니까 층고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여기 살고 계신 분의 현황은 지금 신고된 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 90% 이상은 채무자,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전입신고를 다른 데 해두고 여기에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채무자든 임차인이든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물어줄 돈이 없다, 인수하는 권리가 없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적당히 공원들도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요. 세대수가 많으면 그런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장암주공 5단지 외에도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여러 개 자리 잡고 있어서 중심부에는 이제 상가들도 학원가나 이런 것도 잘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 인프라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의정부 노선 발곡역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지상철로 이제 출퇴근도 가능하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번 단지 둘러보면서 여기 컨디션이 어떤지 볼게요. 제가 좀 놀랐던 게, 여기가 99년도에 지어진 것 치고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색을 한 번 더 한 것 같고,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이렇게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용이성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좀 그래요. 이게 평수가 크지 않으니까 자녀가 뭐 3명, 2명 이런 집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지금 총 주차 대수가 1226대, 그러니까 세대당 한 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덜어는 차가 없는 세대도 있을 거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낮 시간이긴 하지만 주차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있습니다. 지상인데도. 그리고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단지 내 상가들도 좀 잘 자리 잡고 있고, 이따가 뭐 부동산들 얘기도 들어보겠지만 부동산들 자리 잡고 있고, 위층에 이제 뭐 태권도 학원들 이런 것도 있어서 초등학교 자녀 또는 중학교 자녀,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살펴보니까 근처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자녀까지 키우시기에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물건지 동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최초 감정이 3억 7,300에 됐고, 지금 2번 유찰이 돼서 반값이 됐습니다. 1억 8,200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겠죠? 지금 시세가 중요하지, 지금 팔리는 가격이 얼마냐. 7월 달에 거래된 내역을 보니까 5층 기준으로 2억 9,800, 근데 경매로 나온 건 17층, 층고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2억 9,800에 3달 전에 4달 전에 거래가 됐고, 지금 매물 나온 걸 보니까 저층 기준으로 2억 9천까지는 가장 싼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 고층이니까 사실 2억 9천보다도 더 비싸게 내놔도 사실 그 비싸게 내놓은 고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더 매수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 감정가는 당시 시세로는 이제 3억 7,300이 맞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비싼 거는 맞다. 근데 1억 8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저는 최소한 한 2억 중반까지는 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중반에서 초반 정도. 그거를 감안한다면 결국 이제 아파트는 가격을 누가 올렸으냐,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다면 누가 높게 쓰냐의 경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내부도 좀 외관도 보러 왔고, 이따가 공인중개사 가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 주출입구에 이제 진입을 했고, 한번 여기 살고 있는 점유자분 노크를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해당 호실이 안 계시면 아랫집이라도 뭐 방문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 볼게요. 우편물 보면 우리 물건지에 쌓여져 있는 지금 우편물이 없는 거 보니까 확실히 지금 누군가 살고 있다. 그거는 신고된 게 없는 걸 봐서는 임차인은 아니겠죠. 임차인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권리신고를 하는데, 이 권리신고가 없다는 건 채무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편물이 없는 걸 확인을 했고, 올라가서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다녀왔는데 아랫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재 중이셨고, 해당 경매로 나온 이 물건지에는 분명히 누가 계셨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벨을 한 3번 정도 눌렀는데도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 말은 제 추측건데, 임차인 분이라면 뭔가 빨리 낙찰이 되길 바라고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협조적으로 나올 확률이 있는데, 벨을 눌렀는데도 듣고 반응이 없다는 건 사실 뭐 대화할 의지가 없고, 이런 경우는 채무자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여기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낙찰 받고 물건지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안 나갈 시에는 뭐 강제집행 대상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협조적으로 나오거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입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합법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 대화를 강제로 뭐 할 그런 뭐 저희가 법적 그런 힘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낙찰 받고 다시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아랫집에 누수가 있는지라도 확인을 하면 좋았는데 뭐 부재 중이시고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문을 안 열어주시니 뭐 그거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가격을 쓰셔야 됩니다. 한 500에서 800만 원 정도는 감안하고 입찰을 하셔야 나중에 수리비가 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금전적인 또 피해랄까 그런 거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분위기가 어떤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사람인데 여기 경매 나온 게 있어서 5구제곱 B타입이 경매로 나왔는데 가격이 좀 어떤가 해서 2번 떨어졌거든요. 503동 1703호. 503동이면 괜찮나요? 26평? 예. 지금 시작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이번 달 말에 1억 1천 이상을 써야 되는데 당연히 그 가격 이상으로 이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8천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2번 깎였어요. 2천이에요? 그래서 1억 8천이 최저가. 아, 지금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가격이 지금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거 2억은 넘게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예, 맞아요. 요즘.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네. 2억 8천인데도 안 나가요. 매매가가. 네. 걔는 저층인가요? 아니요, 층수 좋아요. 층수 그리고 좋은데. 올수리가 되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2억 예를 들어서 네. 2억 2천을 받는다 해도 네. 수리가 들어가면 2억 2천, 2억 4천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크게 남는 건 없으실 거예요. 아. 2억 2천 받는다고 하면 수리가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2억 4천이죠. 네. 2억 4천에다가 마진율을 얼마 보고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올 수리된 집이 2억 8천이 됐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거는 네네네. 네. 그거 알고 그게 진짜 금매이기는 하겠네요. 네, 왜냐면. 이게 금매인데 전화가 없다. 없어요.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 이제 2억 2천, 2억 4천이면 네. 진짜 한 2억 6천은 돼야 2억 6천, 7천 돼야 사람들이 좀 달라들려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투자 비용이 뭐 예산에 남는 게 없다고 하실 알겠습니다. 수 있고. 예,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금매가 그거. 얼마인지. 전세는 얼마나 받? 전세도 지금 1억 8천인데 안 나가고 있다. 아, 전 1억 8천. 그러면 실제로 네.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봐야죠. 그쵸. 1억 8천. 전세 뭐 이거 2억 4천 주고 비용 다 따지면 2억 5천 들어가 있다 치면 그래도 못해도 한 7천 원 갖고 계셔야 돼요.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풀어줘야 이 하락기에 좀 이게 올려줄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게 11월 달에 취등록세가 풀어지면 네. 좀 다르려나? 근데 그러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하면 이 작은 게 좀 움직이려나? 근데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말씀 바쁘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부동산에 다녀왔는데 확실히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말씀하신 건 기준을 2억 8천에 지금 정말 금매가 고층에도 나와 있다. 수리가 잘 돼 있는 거.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을 수리를 해서 내가 입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리비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를 감안을 하면 2억 2천에 받아도 2억 4천. 그리고 매도가 지금 2억 8천에 안 나가고 있으니까 갭이 월주 4천만 원이 안 되겠죠. 더 싸게 내놔야 되니까. 지금 이거를 2억 중반까지 쓰는 건 잘못된 거고 2억 초반도 약간 많다. 될 수 있으면 1억 반에 받으면 제일 좋고 힘내서 2억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세는 2억 8천 중반에서 금매가는 중반에서 후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경매로 지금 최저가는 1억 8천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라는 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막상 조사해보면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와보는 것 또한 현장 학습이고 와서 조사하는 게 또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되거든요. 또 이런 경험들이 노하우가 쌓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임장을 다니면서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분위기가 좀 좋은 동네는 확실히 이게 체감이 다르거든요. 그런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매로 입찰을 할지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경험이 쌓여서 결국 투자하고 낙찰까지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